예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와운의 최영동 파트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지금 시간이 3월 13일 월요일 오후 1시입니다. 주말 동안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었던, 그리고 걱정 아닌 걱정을 불러일으켰던 SVB 사태에 대해서 일단은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소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. 그에 따라서 현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양봉 전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,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2%가 넘는 하락세를 좀 보여줬다가 오전장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가 진행이 되면서 빠르게 낙폭을 좀 줄여나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일단은 가장 크게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, 연방예금보험공사죠. 미국의 FDIC가 예금에 대한 권한을 인계받았다라는 소식들, 그리고 SVB 파산으로 인해 기업과 개인들에 대한 불안감을 좀 심어주었다라는 부분들인데, 이 부분들을 좀 인수자로 지명을 했습니다. FDIC가 새로운 은행을 설립을 해서 SVB에 대한 예금을 관리를 한다라는 발표를 했고요. 이에 따라서 FDIC는 13일 월요일 오후가 되기 전에 예금자들에 맡겨놓은 예금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. 그와 더불어서 FDIC의 보험이 적용된 계좌당 예금자 보장 한도는 25만 달러.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념으로 봤었을 때는 예금자 보호 정도 되겠죠. 5천만 원 정도. 예. 그리고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예금자의 경우 예금액에 대한 법정관리 증명서를 받을 것이다. 또한 다음 주 내로 SVB 자산을 매각하면서 배당금 형식으로 예금을 돌려줄 것이다 라고 좀 덧붙였기 때문에, 제가 지난번에 남겨드렸던 그 컨텐츠에서 시나리오 상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은 1번 정도가 될 것 같아요.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. 네,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. 베스트 시나리오로 가는 듯한 모습입니다. 다만 이제 새롭게 이 상업은행을 운영할 수 있는 인수자가 나온 게 아니고 이제 국가에서 인수를 했다라는 게 약간은 좀 틀린 부분들이긴 하죠. 근데 모르겠어요. 이 사태가 과연 이제 이러한 형태로 끝날 것인가,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시장에 뭔가 리스크 요인으로 나오면서 뭔가 이제 불안감을 더 키울 수 있을 것인가, 아니면 변동성을 더 키울 수 있을 것인가,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되긴 할 것 같은데, 일단은 상당히 좀 발빠르게 미국 정부, 미국 당국이, 금융당국이 좀 빨리 움직인 거는 맞아요. 예, 그리고 이제 리먼 사태를 한번 겪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학습 효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다만 이제 이게 좀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, 일단은 SVB 자체가 미국 국채죠. 미국 국채를 투자해서 그 손실분으로 인한 무언가 이제 재무 구조에 악재가 낀 거잖아요. 이게 낀 거거든요.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일본이라든지 일본을 포함해서 전 세계가 지금 미국 금리 때문에 국채를 팔고 있어요. 미국채를 지금 계속 이제 셀하고 있습니다. 셀 포지션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문제가 돼버리니까 FDIC가 나서가지고 매매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러니까 매매라는 개념이 좀 그렇다. 예. 매수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속될 때 계속 정부에서 해결한다라는 생각을 심어줘 버리게 되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. 그리고 근본 해결책 자체가 미 국채에 대한 신뢰가 깨지게 되면 깨지는 가능성.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미국 국채의 가격 자체는 더 빠질 수 있겠죠.
그러니까 이게 더 문제예요, 사실은. 예,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, 다만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오전장에 발생이 됐었던 2차 전지 쪽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, 그러니까 테슬라가 LG 엔성과 조금 더 관계 자체를 좀 끈끈하게 만들어 갈 수 있다. 그리고 지금 LG 엔솔 사장단도 지금 중국 공장으로 넘어가면서 테슬라 공장을 방문하겠다. 뭐 이런 내용들이 좀 같이 나오면서 2차전지만 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어가지고, 또 너무 한쪽으로 쏠리면서 지금 지수를 방어하고 있는 상황들이어가지고, 이 부분들도 뭐 약간은 좀 깨림칙하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그와 더불어서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이겠죠. 네, 중국 쪽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. 중국 쪽이 기본적으로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들, 그 다음에 중국 쪽에서의 경기 활성화 가능성, 뭐 이런 부분들도 시장을 좀 저가 매수가 좀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었고요. 그러면서 일단은 뭐 이 정도가 뭐 오전장에 좀 볼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인 것 같아요. 예, 이 정도가. 그래서 과연 이 오전장에 보여줬던 저가 매수세 부분들이 오후장까지 좀 이어지면서 진행이 될지 여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저기 밤이죠, 밤. 예, 오늘 밤에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오늘 바이든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이제 어떤 코멘트를 좀 발생을 시킬지, 그리고 내일 또 CPI가 또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CPI가 발표가 되고 나서 지금 시장에서는 와, 이 사태인데 금리 인상 너희들 시킬 수 있겠니? 뭐 이런 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. 근데 이렇게까지 정부에서 봉합을 시킨 상태에서 패드가 어떠한 스탠스를 좀 취할지, 이것도 좀 긴장을 좀 해봐야 되겠죠.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되게 복잡나단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. 악재는 나왔는데 악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시장은 반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고, 그리고 그 악재 부분들을 시장에서 해결을 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나서가지고 해주는 거는 나쁘진 않다. 하지만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깨질 수 있다. 그리고 SVB가 빠졌던 가장 큰 요인들을 보게 되면 국채 손실로 인해서 빠진 거거든요. 근데 이 부분이 국채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해결한 느낌이 굉장히 좀 강해요. 상당히 좀 강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조금 더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, 뭐 제가 뭐 트레이딩을 좀 진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의 현금 비중이 뭐 우리가 좀 적게 뭐 남겨둬서 막 20, 30% 정도, 뭐 20%, 10% 정도 갖고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현금 비중을 조금 좀 늘리는 포지션으로 좀 구축을 하는 게 차후에 어떤 일들이 우리가 발생이 될지 모르니까 거기에 좀 대처를 할 수 있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오전에 잠깐 제가 좀 생각을 했었던 소외를 좀 했었던 부분들을 좀 남겨뒀으니까요. 참고해 주시고 남은 시간 화이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